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좀 괜찮아진 것 같다라는 지표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특히 엔캐리 청산 매물이 정점을 지나간 것 같다라는 보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했던 요인 두 가지가 완화가 되면서 지수가 플러스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고, 외국인들은 그렇게 순매수로 돌아서진 않았는데 업종에 좀 변화가 생겼거든요. 이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2차 전지 올라가고 엔터 약하고 업종별로 뭐 상승 종목이 워낙 많긴 했는데 일부 좀 체크해 볼 만한 종목군들 업종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지수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예상보다 덜했다. 지금 나온 게 23만 3천, 예상이 한 24만 정도, 지난달에 25만. 어쨌든 지난달보다 줄었잖아요. 그리고 특히 텍사스 지역이라든가 미시간, 미주리 지역에서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이 급감했다. 그러니까 지난달 실업률이 4.3% 나와서 굉장히 놀랐는데 저기 허리케인하고 자동차 공장들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그러니까 유지 보수 때문에 이제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튕겨 올라간 거고 미국의 고용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점이 확인이 되면서 경기 침체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게 됐죠. 경기 침체까지는 안 가겠구나. 이런 안도감을 만들어준 게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됐고, 특히 최근에 이제 내려가면 불안했던 수치들,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내려가면 원래 좋은 건데 너무 빠르게 내려가면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금리가 하락하다가 튕겨 올라갔죠. 그래서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완화가 됐고, 그 엔달러 환율이 오늘 장중에 다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제 미증시 마감할 때 기준으로 보면 엔달러 환율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엔캐리도 피크를 좀 지나간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수가 플러스권을 장중 내내 제법 넉넉하게 플러스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근데 오후장에, 그러니까 장중에 분 차트가 굉장히 일자로 쭉 가고 있었는데 오후에 갑자기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밀렸었을 때 나왔던 뉴스가 일본 쪽에서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지진 우려가 좀 있죠. 일단 지진이 한번 났고 피해는 아직은 미미한데 단기에 굉장히 거대한 지진이 올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이 지진 때문에 일본 총리가 그 순방 예정을 취소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거 일본에 어떤 큰 피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 일본 금융시장의 최근에 증시가 좀 연동이 되잖아요. 글로벌 증시가. 여기 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고 또 UBS나 JP모건 이런 데서 일본 증시에 대한 전망을 상당히 낮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이제 시장이 밀렸고 이게 나스닥 선물 끌어내리고 우리 증시까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오후 들어서는 다시 또 회복이 됐는데 이게 TSMC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TSMC가 잘 나온 거 봐서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에서 또 반도체주들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 녹색선을 돌파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물 세력, 그다음에 현물 세력이 이제 충돌하는 자리인데 이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반등하긴 했지만 투자들이 완전히 자신감을 되찾은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챙겨볼 만한 뉴스 몇 가지가 있었는데 에코프로가 오늘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8.15 특사에 에코프로 회장이 포함되는 것 같다. 회장님이 포함되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에코프로가 이제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 이제 엔터주는 좀 밀렸는데 YG 엔터가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하이브 관련해서 하루에 하나씩 조금 좀 조심스러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엔터주가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로나 이슈가 계속 뉴스가 슬슬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의 관련주 일부 정도는 반응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혹시 뭐 좀 파장이 커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 좀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라 이거하고 이제 일본의 지진 여부하고는 이제 주말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뉴스는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종목은 뭐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BM이 오늘 올랐는데 이게 잘 보면 그냥 박스권이에요. 예, 오를 때 확 올라가고 빠질 때 확 빠지고 하면서 계속 여기서 머물거든요. 수급 대비 종목의 주가가 되게 안 가는 케이스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뭐 뉴스가 나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여전히 21선을 상단으로 주고 17만 원을 하단으로 두고 이런 어떤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고요. 이게 이런 2차 전지주가 올라가면 또
한쪽은 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를 비롯한 일부 제약주들이 좀 눌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하이닉스 오늘 뭐 엔비디아 올라가면서 이제 덩달아 올라오고, 또 장중에 밀리기도 했지만 TSMC 실적이 잘 나오면서 다시 또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긴 했거든요. 근데 주가가 음봉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시초가보다는 조금 내려온 상태에서 마감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위안을 삼자면 월봉에서, 그러니까 월봉에서 20월선에서 저점을 땅 치고 올라서는 걸로 보여져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되게 넉넉하게 올려놓은 걸로 봐서, 아, 이게 좀 바닥은 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대감도 또 이제 유발을 하죠. 근데 이게 좀 확실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18만 원 이상 치고 나가줘야 돼요. 예, 그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투자들이 기술적 반등 아닌가, 이렇게 아마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자체는 2600도 되게 중요하지만 2650이 고비가 될 수 있거든요. 고점이 2900이고 저점이 2400이잖아요. 그러니까 500포인트 빠져서 절반이 250포인트.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650 정도. 그러니까 2600에서 2650을 넘어가야지 투자자들이 대기하고 있던 자금을 더 붙일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기술적 반등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이거 돌파하려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선물도 돌려주고 삼성전자도 거기에서 쭉 하고 밀고 올라가서 8만 원 언저리 한번 도전해보고 뭐 이렇게 구도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흐름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매매 규모가 좀 줄었어요. 예, 관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코스닥은 둘 다 이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업종에선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오래간만에 순매수 1위 종목이 하이닉스가 됐고, 삼성전자까지 합쳐서 2천억 원을 오늘 반도체 집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에 해당되는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외도 쪽에 들어가 있고, 오늘 하여튼 반도체 매수인데 광고는 저거예요. 7월 17일인가? 하여튼 아마 그 날짜를 기억하는데, 그날 이후에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매수는 덜어 나왔는데 월요일에도 또 매수가 나온다라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우려를 덜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초의 움직임 되게 중요해졌고요. 다음에 기관은 오늘 뭐 매수 쪽은 레버리지를 매수를 해서, 그 ETF가 매수 1, 2위 잡힌 날은 이렇게 대단한 어떤 의미를 두고 기관들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기관은 오늘 전체적으로는 좀 골라서 그냥 좀 조심스럽게 매매한 하루,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두 종목 매수했고, 엔캔까지 합치면 오늘 전체 매수 금액보다 2차전지 매수가 더 강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매수 많이 들어오면 알테오젠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이제 2차전지 쪽에 좀 비중을 두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 그 외에는 그냥 업종에서 골라 담는, 뭐 제약바이오가 됐든 뭐가 됐든 뭐 반도체가 됐든 이제 골라서 매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오늘 순매수 1위는 에코프로비엠이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꾸준하게 이제 담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골라서 담는, 그러니까 매도 쪽에도 있고 매수 쪽에도 있는데, 어쨌든 매수 쪽에 조금 더 종목들이 더 많이 포진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이전보다는 조금 수급이 개선되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시황을 좀 요약해보면, 사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매주 나오는 데이터예요. 근데 매주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거 가지고 드라마틱하게 악재가 끝났어, 이렇게 해석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투자들은 뭐 다음 주 CPI도 있고 하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만 가지고 호재를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하루로 그쳤다고 봐야 되고, 이제 새로운 동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할 수 있는 반등 이후에 업종이 좀 주도하는 업종이 등장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이게 이제 뭐 금융주가 됐든 뭐 애플이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뭐 하여튼 뭐가 됐든 이렇게 좀 주도하는 업종이 나와서 시장을 이제 강제로 끌고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종목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반등 조정 이게 이제 반복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조금 조심스러운 건 코로나. 코로나하고 이제 일본 지진 뭐 이런 것들이 시황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안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이건 제가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요 뉴스량이 어떻게 되는지 좀 관심 있게 체크해 보자,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가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코스닥이, 제가 어제는 신용잔고 줄어든 데이터를 보여드릴 때 이전 데이터에서는 그 코스피를 포함한 데이터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코스닥만 따로 뽑아놓고 보면 피크 대비 20%가 넘게 줄었거든요. 20.7% 정도 줄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통상적으로 지수가 바닥을 친다라고 하고 한동안 강한 반등 사이클이 나올 때
신용잔고가 최소 15% 그리고 더 확실한 건 20% 이상 신용잔고가 털리면 이거는 상당히 이제 반등 사이클에 강하게 걸린다. 보통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이 좀 코스닥 쪽은 조금 종목 장세가 이전보다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될 수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신용잔고만 놓고 보면은 코스닥이 좀 반등 시도가 이전보다 자주 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상승 종목수 비율이 역대 7위인가요? 6이네요. 6이 상승 종목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는 사실은 상장 종목수가 늘었기 때문에 이전 데이터하고 비교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근데 상승 종목 비율만 놓고 봐도 굉장히 잘 나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 종목 기록적인 흐름이 나오고 하루 더,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한 달 후에 지수가 올라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감안해 볼 때 월요일에도 만약에 올라간다라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시장의 자신감을 회복한 걸로 볼 수 있어서 월요일 증시에 따라서 1개월 후에 지수가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어떻게 될지 좀 공방으로 바뀌느냐, 요게 가늠이 돼서 월요일에 어떤 데이터들도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자꾸 데이터 보여드리는 게 100% 확률을 보이는 데이터는 없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한 70%, 80% 정도 데이터들은 덜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건 뭐 무조건 이렇게 될 겁니다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이렇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게 되던데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는, 그냥 이렇구나라고 이제 접는 것보다 자꾸 이런 날은 이렇게 됐었지라고 기억을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그런 것까지 따져본 적이 있어요. 어떤 종목을 놓고 이 종목 첫 동시호가에 매주가 들어왔음. 그러다가 또 장중에 갑자기 어느 창구에서 매주를 쓸어 갔다가 갑자기 사라지면 하루 종일 그 종목에 대한 일지만 쫙 써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종가가 어떻게 되나 막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호가창을 어떻게 만들더라 이런 거 말고는 별 의미가 없어서 그런 데이터는 제가 더 이상은 안 만들게 됐는데, 하여간 좀 이런 걸 좀 하다 보면 이게 다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경험도 되게 중요한 거라서 좀 제가 이제 간혹 이런 거 한 번씩 보여드리고 이걸로 숏을 만들려고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이왕 보시는 분들은 좀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